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네, 더욱 강해진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입니다. 네, 결집 세력이 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유보돼 왔던 많은 그 시민단체 그리고 탄핵 반대 애국 세력들 한 28%라 표현하는데 그들이 뭉치고 있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자, 뭉치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까?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4월 4일 날 탄핵이 되셨잖아요. 네. 우리가 4월 5일 날 네. 같이 가셔서 김문수 자택을 방문했죠. 네, 자택을 방문해서 예, 25평입니다. 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방 안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네. 나와서 출마를 좀 공식화해 달라니까 네. 아이고 아니라고 네.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네. 예, 그렇게 하시만 결과적으로 4일 뒤에 이제 이임식을 하셨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토론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준석을 끌어안겠다는 말 때문에 예. 표가 갑자기 예, 사라졌어요. 아주 어려움을 잠시 네, 겪었습니다. 네. 제발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이래서 내외에서 비판이 많았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전이었다는 거죠. 네, 전략이었다. 네, 전략적 작전이었다는 예, 거죠. 예. 바로 오늘날과 같이 한동훈이가 어떤 조작질을 통해서라도 2강에 올라올 줄 알고 이 한동훈의 찌약이 뭐냐면 탄핵 찬성 세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공수처 찬성 세력입니다. 네. 예.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날렸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수많은 인사들을 날린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입니다. 아닙니까? 예. 자, 이들이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딥스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들의 세력을 일거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공약을 오늘 3개를 내보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예,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입니다. 폐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없애고, 겁니다. 예,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본 투표를 이틀하겠다고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 아시다시피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도 있는 거죠.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올릴 수 있고 네. 국민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도 청원이 가능하고. 근데 이것을 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네.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국민투표를 하면 되는구나. 국민투표라는 거죠. 개헌이 없이도 예.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와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이틀에 대한 이 안을 가지고 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대통령이 공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일거에 없애면서 더불어 하나 플러스로 뭘 넣느냐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예. 또 사법 방해죄도 예, 사법방해죄. 예. 그 다음에 보안법에 있어서 이 적국을 뭐로 바꾼다고? 외국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범위가 넓어지죠. 간단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오늘 2025년 네. 5월 2일 네. 9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지가 됩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예. 신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예.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예. 이틀을 하겠다. 네네.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치사법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저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야, 근데 어제 청주에서 이 국밥 이렇게 드시는데 보니까 잘 드시죠. 건강하더라고. 건강하십니다. 아주 그냥 싹 비워버리시대. 아이고, 예.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서 또 이렇게 제스처 다 하고. 예. 자, 보시면 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제적 의원 3분의 2상 찬성해서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네. 공수처를 없애겠다고. 사법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작태도 사법방해죄 신설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또 불신적인 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할 뿐 아니라 네.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것도 맞겠다는 거죠. 상대국이 우리 교민들에게 네. 그 나라의 투표권을 준다면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도 투표권을 주겠다. 어우,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울러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적용하겠다. 네. 자, 우리 요 전문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대공수사권 국정원이 하는 국정원 얘기입니다. 환원해서 네. 국가안보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또 간첩이 있어도 대통령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할 데가 자, 없어요.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또 성창경 이분이 예. 한번 했다. 요건가요?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학대션. 예, 한번 들어봅시다. 과정에서 사전 투표에 뭔가 그 부정 우리가 의혹이 사랑하는 자, 사전 성창경 투표와 우리가 재배하면 바로 나옵니다. 부정선거 관련성은 매우 깊다고 많은 이 부정선거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일정 수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도 63대 36 어떻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 네. 이 통계의 법칙과 대소의 법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통계학자들은 자, 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매일 로또에 당선될 확률, 즉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 아주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나면 투표권을 얻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단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중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공수사권. 자, 지금도 국정원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뭐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방첩사령부 국가방첩사령부도 그렇고 자 이게 지금 해체하려고 한 것 아닐까? 네, 여기까지 듣죠? 네, 네. 예. 자, 네. 얼굴 한번 지금- 보는 예, 얼굴 한번 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창경 자, TV였습니다. 자, 아니 앞으로 중요한 거는 직접 연결을 해야 되겠어. 자, 근데 왜 이분을 올렸냐면 예. 아침 9시 방송한 것을 일반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예. 이 중요한 이슈인데 네. 왜 안 틀어줄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표가 날아가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표가 날아가니까. 야, 안 틀어주는 거 이거는. 네. 그 뉴스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구나. 이거 일반 방송에 나와서 예. 야, 이거 사전투표 없앤단다. 공수처 폐지한단다. 네. 이렇게 좀 떠들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그랬죠? 딥스 세력. 시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시제. 위키백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시제 한번 볼까요? 예. 자, 찾아놨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여시제가 무슨 태제 뭐 예, 예. 아닙니까? 자, 여기 찾아. 요겁니까? 예. 자, 예. 여시제가 뭐냐? 예. 쉽게 말하면 홍석현이가 연출하고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이네. 홍석현이가 언제 이름 바꿨지? 아, 예. 재작년에 바꿨네. 예. 홍석현이가 기획하고 네. 뒷돈은 한샘 명예회장 조창걸이 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관련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펀드를 만들고 장난질을 치고 이들이 뭐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 코인을 하고 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면서 검은 돈을 만드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네. 예. 근데 자, 말로는 싱크탱크 기관이고 국가 미래 전략을 근데 나는 이런 걸 구상하고 보면서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왜 한다. 우리는 이런 걸 좀 못하느냐 이거야. 예, 그러네. 제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한샘 명예회장 조창걸이 설립을 했네. 이 사람이 예. 완전 중국통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중국의 아젠다에 동참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중국, 베트남과 같이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딥스 세력, 한국의 딥스 세력은 뭐냐? 네. 바로 의원 내각제 개헌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김무성, 유성민, 유시민, 그리고 노무현 재단, 네. 노사모, 특히 이강재, 이강재가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이강재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21대 때 국회의원에 살 빠졌지만은 네. 여전히 이강재에게 강력한 자기가 그 권한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는 싱크탱크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핵심 인물이 또 누구였겠어? 조국이었겠죠. 그러네요. 이 사람은 자기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왜 하느냐? 네. 북한처럼 집단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자,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체 사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먼저다라는 사상이에요. 네. 김일성이 만들었는데 예, 예. 물론 항장님이 세팅을 했죠. 네.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우매하다. 우매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네. 일반 민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네.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마을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도위원이 있고 지도자가 네, 있는 네, 거예요. 예? 노동에도 노동 지도자가 있고 농촌에도 농업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제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임명제로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수령. 수령. 그것이 김일성이고 네. 주체사상은 인간이 중요하지만 그 인간은 우매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이끌어야 되고 투표하면 안 된다. 민주제하면 안 된다. 지도하는 대로 해야 된다. 좀 더 똑똑한 엘리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론이 결국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에 지배하면 뭐냐. 한 사람의 수령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집단 지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의원 내각제를 통하여 돌아가면서 내각을 구성하고 네. 장관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5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관 한번 해먹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영원히 대한민국의 귀족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건주의 사회로 지주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막아야 됩니다. 자, 더욱 강해진 김문수. 김문수 예, 자. 깁스를 깨뜨리겠다고 근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성명성을 이게 아주 강조를 했는데 네네, 네. 반국가 세력 아주 그렇습니다. 일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국의 결단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부산 정치 파동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1952년도에 있었던. 예, 예. 근데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948년 재헌국회는 네. 국회를 먼저 구성하고 헌법을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간접이죠. 이제. 간접이죠. 예, 예. 근데 이 간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당이 300개가 남발되었는데 네. 그 무소속 20명 외에도 200명 국회의원 중에 당이 수십 개가 됐어요. 네. 이들은 전부 뭡니까? 크게 보면 자유우파적 사고와 사회주의 사고를 갖고 사람들이 싸웠는데 네. 전쟁 중에도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네.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도 네. 여전히 싸운다. 미국을 네. 따르는 사람,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 북한을 따르는 사람, 민족을 따르는 사람. 이래서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승만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국민투표 붙이자.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 네. 가감하게 붙였더니 80몇 프로가 직선제 찬성했고 네. 그 직선제에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80%가 넘게 이승만 대통령을 제2대 대통령으로 뽑아준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직선제로 가야 네. 됩니다. 지금 이들은 간선제를 통해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이 나라를 이 혼란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김 전 대표가 현대 역사를 철꿰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좀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욱 강해진 김문수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예. 김 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